예, 안녕하십니까. 비욘드의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산불 피해자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라는 주제로 조금은 무겁기도 하고 또 좀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무겁기도 하고. 아이고. 어, 먼저 여러분 중에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뭐 드리는 말씀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 화재 진화 이후 주민 건강 보호에 대해서 말씀을 주로 드릴 거고요.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길병원 직업안경의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함승원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인제 연구들을 수행해 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인제 소방관과 관련된 일들, 그래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관들이 얼마나 노출되는지, 어떤 건강 영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해 왔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 화재에 관련돼서 또는 인제 소방관과 관련돼서 연구를 시작했던 것은 2010 년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인제 소방관들의 근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분들이 근무하실 수 있을까를 인제 고민을 했었던 기억이 지금도 나고요. 그중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떤 물질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좀 연구를 많이 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제 연구들 속에서 제가 이번 화재가 발생하면서 산불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크게 났죠.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은 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이 화재 속에서 좀 극복하면서 지내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강의를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먼저 화재가 왜 나는지 뭐 이것은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다라고 아실 겁니다. 뭐 작게는 뭐 사람 때문에, 작게는 또 다르게는 인제 자연적으로 화재는 발생하기도 하죠. 근데 인제 화재가 아마 '빈번해진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절적인 그다음에 기후적인 요인들이 있습니다. 건조하고 고온의 기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자연 발화, 호주 같은 경우는 부시 파이어라고 해서 호주에 가면은 이 코알라들이 먹는 유칼립투스 오일이 함유되어 있는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제 나무에서 또 기름 성분이 나오다 보니까 더 잘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보여 드리겠지만 최근에 발생했던 호주에서의 산불도 있었고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올해 초에 발생했던 LA 산불, 미국 LA에서 발생했던 큰 산불이 있었죠. 그다음에 인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번 3 월에 경북 지역에 굉장히 큰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어 이 산불이 발생하고 나서 굉장히 확산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강풍입니다. 강풍 때문에 이제 더 이제 진화가 어려워지고 또 확산이 되는 고런 부분들이 있고, 또 강풍 때문에 헬기가 뜨지 못해서 더 산불 진화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요. 또 안타깝게도 산불을 진화하시면서 돌아가신 뭐 헬기 조종사분들이나 또 진화하시는 대원분들, 이런 분들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발화도 있겠지만 대부분 인간 활동에 대한 어떤 부주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발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인제 불씨를 방치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산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되지만 담배를 피우신다든지, 또는 인제 뭐 성묘를 가 가지고 뭔가 이제 발화원이 발생한다든지, 뭐 이런 농사를 지으시다가 발화가 된다든지, 뭐 그런 다양한 이유로 인간의 어떤 활동으로 인해서 발화가 일어나기도 하죠. 그다음에 인제 뭐 공장 같은 경우에는 화학 물질이 이제 누출돼서 화재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인제 도시화가 많이 일어나면서 또 다른 형태의 화재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인제 제가 소방 관계자분께 인제 들었을 때는 최근에는 이제 전기에 의한 어떤 전기 합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화는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들었다. 뭐 이런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인제 전기 상황들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누전이나 합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멀티탭이나 뭐 이런 것들만 봐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기준도 높아졌고 또 어 수 굉장히 품질이 좋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고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제 화재가 좀 줄었으나 여러 가지 우리가 인제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은 좀 여전히 어렵다. 그것이 바로 그중에 하나가 이제 산불입니다. 산불은 참 이게 발생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게 되는데요.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슬라이드는 2020 년도에 호주 동부 쪽에 산불이 났던 영 위성 영상입니다. 제가 이 산불 전과 후를 보여 드리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산불 후에는 저렇게 녹지였던 곳들이 다 이렇게 타서 굉장히 황폐화된 고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인제 나사 홈페이지에 가면은 주요한 산불들 또는 사건들은 다 이렇게 위성 사진으로 찍어 놓고 전후를 비교해 놓는 스터디들을 나사에서 다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주에서도 2020 년도에 화재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호주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연기가 이렇게 동쪽으로 쭉 퍼져서 어떻게 갔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렇게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2025 년도 1월 미국 LA에서 산불이 났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부분 같은 경우는 일부 정보이지만 곳곳에 LA 같은 경우에도 한 지점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은. 그래서 이렇게 LA에서도 사고가 나 그 화재가 났었고 요거는 인제 어제 오늘 일입니다. 파리에서도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제 좀 근처에 불이 나 가지고 에펠탑 근처에서 이 "검은 연기가 발생했다." 뭐 이렇게 알려져서 소식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파리시에서는 "창문을 열지 말고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할 것."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3월 말에 있었던 한국 경북, 경남 산불 위성 영상 사진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인제 3월 26일 어 23시 경의 사진인데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산불이 나서 이쪽 이제 제일 심한 쪽이 인제 잘 아시다시피 인제 안동, 청송, 의성 이쪽 경북 지역의 산불 영상이고요. 위성 영상에서도 이렇게 뚜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이것도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어 동해로 빠져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당시에 우리 경남 쪽에서도 일부 이제 화재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깐 좀 여러 가지로 인제 어려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산불이라는 것이 자연적으로도 발생을 하거든요. 인위적인 게 아니라 뭐 정말 건조할 때는 나뭇잎끼리 부딪히는 마찰 이런 것들에 때문에라도 화재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인제 좀 거시적으로 위성에서 봐서 이렇지 정말 이 안에서의 화재는 정말 참 볼수록 안타까운 것들이 많은데요. 제가 요 사진들로 캡처를 해 왔는데 이제 안동 MBC에서 또 사용을 허락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이 화면들을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안동에서 시작된 그 화재가 쫙 퍼져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을 준비하면서도 보고 당시에도 주변에 아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 좀 보내 주셔 가지고 봤는데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굉장히 큰 화제였고요. 정말 이 당시에 이 자리에 계셨던 분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굉장히 두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동 사진이 이렇게 됐고 아마 이런 화제의 사진들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그 후에 제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산불 진화 이후 꼭 제가 오늘은 산불에 초점을 맞췄지만 꼭 산불뿐만 아니라 다른 화재에도 마찬가지의 어떤 지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149 시간 동안 탔다고 합니다. 그래서 149 시간 동안에 인제 다큐멘터리를 MBC 하고 그다음에 인제 TBC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어 다큐멘터리를 찍으셨고요. 지금 저는 화재 진화 이후에 어떤 환경 보건적인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참담한 광경을 진화 이후에 이분이 방문하셔서 이제 정말 하염없이 바라보시는 모습을 여러분도 같이 보고 계십니다. 또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차가 탔죠. 참 그렇고요. 그다음에 아래 왼쪽 보시면은 지붕재가 이제 그냥 떨어진 거죠. 근데 저거는 사실 성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1 차적으로는 저런 이제 건물들이 또는 구조물들이 붕괴됐을 때 사람이 다치는 그런 안전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저기서 발생하는 먼지나 그다음에 뭐 탄 흔히 인제 탄 냄새 그래서 그 안에 들어있는 화학 물질들 그다음에 저기 슬레이트에 들어있는 성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보건적으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오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한 중간 부분쯤에 주민들 건강을 다루게 됩니다. 중간에 주민들 건강을 다루고 계시고요. 여기 이제 안동의료원에 계시는 이진영 선생님께서 요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기침이나 가래, 콧물, 인후통 같은 호흡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좀 편찮으신 일이 있다면 병원에 가셔서 전문적인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이분도 생각한다. 그리고 당장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추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인터뷰에서 해 주셨습니다. 그럼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있었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거를 좀 살펴보시죠. 일단은 대기 영향이 가장 눈에 보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이번 산불뿐만 아니라 화재가 발생을 하면요. 일단 연기가 많이 발생을 하죠. 이 연기 안에는 대기오염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1 차적으로는 뭐 CO 그러니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추가적으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다음에 불완전 연소로 인해서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우리가 흔히 뭐 PAH 또는 파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인제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스모그 가능성이 인제 증가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 대기만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제 대기에 올라왔던 것들이 이제 뭐 비나 아니면 바람에 타고 가면서 토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인제 토양 구조를 변화시키게 되는데요. 굉장히 뜨거운 고온의 열을 이 토양이 마주하기 때문에 토양의 구조, 압조 구조가 파괴가 되고요. 토양 미생물들이 인제 생태계가 교란이 돼서 미생물의 인제 그 종들이 죽거나 또는 바뀌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요. 또 인제 토양 오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소 잔류물 뭐 대표적으로는 재가 있겠고요. 그밖에 인제 뭔가 탔을 때 발생하는 인제 금속류들
또 그 밖의 물질들이 토양으로 이제 스며들게 되면서 토양의 인제 pH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들과 어 비슷하게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토양 침식 취약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식생이 파괴가 되면서 원래는 인제 뿌리들이 서로서로 얼기설기 붙잡고 있었던 어떤 토양의 어 이 어떤 힘 이런 것들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서 산사태가 더 잘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또 이제 대기 영향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뭐 하늘로 날아간 대기 오염 물질들이 비가 오면서 어 토양으로 또 올 수도 있겠고 또 수질로 올 수도 있겠습니다. 또 그 밖에도 이제 직접적으로 수질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대표적으로는 소화수에 보통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불을 더 잘 꺼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소 부산물의 수계 유입, 그다음에 물이 부족할 때는 이 지표수가 부족할 때는 이 바닷물을 갖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우리 수질 오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생물들이 영향을 크게 받죠. 간접적으로는 토양 침식으로 인해서 어떤 탁도가 증가하고 그러다 보면 수생태계의 교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지하수 오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물질이 지하에 침투하게 되면은 수질이 악화되기도 하죠. 이러한 이제 환경 오염은 화재 때문에 발생한 추가적인 환경 오염은 우리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줄 수 있겠지만 크게 보면은 동물들한테도 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생물 다양성의 변화가 있겠고요. 보통 국립 산림과학원에서 추정하기를 "생태계 안정 단계까지는 약 100 년이 소요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예방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데 본의 아니게 또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가장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겠고요. 또 재산 피해도 막대합니다. 재산 피해 중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직접적인 재산 피해는 내가 어떤 사업장을 운영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집기류나 아니면 뭐 어떤 장비, 기계 뭐 그 공간 자체 이런 것들이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간접적으로는 내가 사업을 하면서 또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 사업을 영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간접적인 피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예방이 최고의 방법이죠. 자 이런 인제 영향들에 있어서 뭐 생태계 영향도 있지만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국 사람일 수도 있겠고 그 뭐 외국 사람을 다 포함해서 그 동네에 거주하는 또는 그 동네에 머물렀던 분들을 다 포함을 합니다. 왜 주민 건강 보호가 이렇게 화재 진압 이후에 중요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이 체내에 장기간 잔류해서 주민들의 호흡기나 심혈관계,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라고 문헌들에서 인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적절한 대응 또는 그런 지침이 없으면 2 차, 3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재 예방 단계, 그다음에 화재 진화 단계, 그다음에 화재 진화 이후의 단계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사실은 적절한 대응 지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좀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나라 대전에서도 얼마 전에 뭐 좀 몇 년 됐죠. 한국 타이어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연구를 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충남대학교에서 연구를 하셨는데 보니깐 뭐 PM10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뭐 질산화물들 이런 것들이 오염 물질이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더라, 화재가 발생하면. 이런 어 연구를 발표해 주셨고요. 또 건강 영향으로는 호흡기 질환 그리고 신경계 질환 등 주민 건강에 대해서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어 논문을 써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화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다양한 연구들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제가 1월 달에 인제 LA 산불을 보고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그동안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그 산업위생 전문가들, 저 같은 사람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그동안은 이 화재에 대해서는 좀 약했던 것 같다. 제가 LA 산불을 보면서 이 글을 썼는데 한 2 월쯤에 제가 제출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마침 이번에 안타깝게도 3월 달에 이 경북 산불이 발생하면서 이 논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오늘 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주민 보호도 필요하고, 또 거기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 또 소방관 같이 보호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민 보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 그다음에 화재 이후에 주거 공간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것은 이제 임시 주택 이런 내용보다는 화재 이후에 내가 인제 거주할 때 어떤 실내 공기 질이나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 건강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호흡기 질환, 피부 질환, 또 중요한 것이 정신적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취약계층, 영유아나 노인, 기저질환자에 대한 어떤 지원,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논문입니다. 그다음에 인제 근로자분들도 계신데요. 거기에는 다양한 분들이 오십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라고 해서 산불만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소방관분들, 이런 분들이 일선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작성한 논문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방송을 준비하면서 연구를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연구들이 많아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어 본격적으로 이 화재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유해 물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화재가 발생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셨죠. 어 여러 가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불의 3 요소라고 해서 첫 번째, 충분한 산소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충분한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고요. 또 탈 수 있는 어 물체가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세 가지 불의 3 요소인데, 이 중에서 무엇이 탔느냐, 무엇이 연소됐느냐가 이 화재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을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일반 화재에서는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VOC, 파, 그다음에 중금속 요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성면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나 아니면 혹시 다 보온재 이런 데 혹시 있었다면 어 화재 이후에 노출이 될 수 있겠죠. 미세먼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생 원인은 연소 과정에서 대량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은 익히 잘 알려져 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호흡기 그리고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인제 어린이나 노약자, 또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특히 인제 우리가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 는 폐포 깊숙이 침투가 가능해서 혈류까지 도달이 가능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제 우리가 예전에 미세먼지만 측정을 하고 관리하다가 초미세먼지를 관리한 것처럼 이제는 어 이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 PM1
이라고 하는 더 작은 입자들까지 앞으로는 관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미세먼지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런 화재에 의해서도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VOC라는 것. 그래서 이제 휘발성 유기 화합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인 물질들이 잘 아시는 벤젠이나 톨루엔 요런 것들이 있겠죠. 흔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흡입하게 되면은 두통이나 호흡기 자극 뭐 일부 그래서 벤젠 같은 경우는 발암성이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아마 이 화재 뭐 현장이나 또는 집에서 뭔가 탔을 때 이런 냄새를 맡으시면은 그 안에는 이제 VOC나 또 이런 PAH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PAH 파라고 하는 다핵 뭐 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뭐 대표적인 게 뭐 벤조피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발암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잔류성이 강해서 이제 우리 화재 직후의 농도가 일시적으로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을음이나 탄 물질 자체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그다음에 인제 금속들이 있는데요. 납이나 수음, 카드뮴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래된 페인트나 아니면 금속 구조물들에서 인제 방출이 되게 되고요. 건강 영향으로는 신경계 손상, 발암성, 장기 손상 요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금속도 뭐 다 유해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납이나 수은, 카드뮴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독성이 높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제가 오늘 노 논문을 보니까 특히 인제 소방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납이나 수은이 우리 체내에 좀 더 일반인들보다 좀 높더라. 이런 이야기를 보고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화재에서 뭐 물론 이제 어떤 것이 연소됐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이런 금속들도 굉장히 중요한 또 유해 물질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밑에 성면이 있는데요. 아까 제가 보여 드린 사진에서도 보셨다시피 뭐 오래된 건물 특히 뭐 도심 지역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 좀 이제 농촌 지역에는 오래된 건물에는 이 슬레이트가 존재할 수 있어서 이게 인제 뭐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파괴가 되고 또 거기에 들어있던 성면들이 공기 중 노출될 수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면에 의한 건강 영향은 다양하게 알려져 있죠. 그 성면 폐증 그다음에 악성 중피종 이런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면은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제암 연구에서도 1 군 발암 물질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는 물질이고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는 2009 년도부터 사용은 못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사용은 안 하고 있지만 아주 오래된 건물이나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화재 진압 과정과 또 진화 후의 노출 위험을 좀 살펴보면요. 소방관 구조대원,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유독한 연기나 가스에 직접 노출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보호 장비 그래서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진 방독 마스크나 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기통을 차고 가는 스쿠바 요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샘플로 좀 하나 가지고 와 봤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KF94 마스크 이런 것들은 사실 산불에는 아주 적합하지 않고요. 제가 인제 뉴스를 보니까 요런 이제 일반 뭐 방진 필터 그래서 입자상 물질을 막아주는 고런 어 마스크 요거는 입자만 막아줍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도 인제 많이 사용을 하시던데 이 제품들은 사실 어 가스상 물질을 못 막아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VOC 휘발성 유기 화합물 이런 것들은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진화 단계에서는 어떤 마스크도 사실은 다 위험합니다, 스쿠바를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뭐 일산화탄소도 굉장히 많아서 일산화탄소 중독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방진뿐만 아니라 방독도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필터가 필요한데요. 일단은 요런 이제 화학 물질을 걸러줄 수 있는 이제 가스상 물질을 막아주는 카트리지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 요 요걸 보시면 이제 회사마다 쪼금씩 인제 스타일이 다른데 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진 마스크라고 해서
요 방진 마스크를 여기다가 이제 착용을 하고 여기다 추가하는 고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입자상 물질들을 막아 줘서 미세먼지를 막아 주고요, 1 차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가스상 물질은 더 작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방진 패드가 못 막아 줍니다. 그러면 방진 패드 사이로 빠져나온 가스상 물질들은 이 안에 들어있는 활성탄들이 뭐 숯 같은 거를 굉장히 잘게 부숴 놓은 요 카트리지 안에서 이제 걸러져서 어 우리가 숨 쉬는 부분에 왔을 때는 이제 상대적으로 좀 깨끗한 공기가 오게 되는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산소 농도가 확보가 됐다라고 되면 어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 이게 인제 어느 회사든지 사실 이 부분이 다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인제 다 녹아내리거나 타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인제 많이 있는데, 고런 부분들이 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인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잔불 정리, 이런 참여 등으로 연기 흡입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요거는 인제 잔불 정리를 하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 어떤 뭘 태우기 요런 행사가 있었는데, 화왕산이라는 곳에서 화재로 그 구경하시던 분들 4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몇 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화재 지역엔 절대 접근을 절대 금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진화 직후에도 현장 내에는 다양한 화학 물질이 잔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진압 후라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언제 경험을 할 수 있냐면, 생일 파티 하시잖아요. 생일 파티할 때 우리가 작게 초를 켜게 되는데, 초를 초가 인제 연소가 될 때는 어 이제 뭐 연소가 되다가 우리가 끄면은 하얀 아지랑이 같은 것들이 나오잖아요.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유해 물질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본다면 어 그 안에서 진화 이후에도 어 그냥 마스크 없이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인제 화재 조사관. 화재가 인제 끝나고 나면은 화재가 왜 발생했는지, 얼마나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분들이 들어가게 되고, 또 인제 보험 관련된 분들, 손해사정사라는 분들이 가게 되고, 또 각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이제 뭐 잔해 정리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업무를 하십니다. 그래서 인제 가제 도구를 인제 확인하거나 그럴 때 비산먼지, 그래서 미세먼지나 금속, 또 성면 등에 노출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반드시 이 개인 보호구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화재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진 방독 겸용 마스크,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방진이 가능하고 또 방독이 가능한 이 겸용 마스크를 반드시 사용해야지, 이렇게 방진만 되는 마스크는 "반쪽짜리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 중에서도 방독,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요 방진방독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요. 또 일반 옷을 입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것을 입고 또 내가 생활하는 곳으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호복을 항상 입고 가셔야 되고, 보호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는데, 제가 디테일하게는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장갑 요런 거, 헝겊 장갑 이런 거 안 됩니다. 다 이렇게 라텍스 장갑 같이 예 침투가 잘 안 되는 고런 장갑을 착용하셔야 되고요. 어 KF 마스크로만으로는 어쨌든 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대로 된 마스크, 제대로 된 고글, 보호복 사진을 제가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진방독 마스크 같은 경우에 여기는 인제 1 구짜리고 저건 이제 2 구짜리인데, 얼굴에 밀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스크는 굉장히 좋은데 내 얼굴에 맞지 않으면 또 그것도 꽝이거든요. 그래서 내 얼굴에 잘 맞는지 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잘 맞는 방법을 확인하는 방법이 밀착도 검사라는 것이 있긴 한데, 그 일반 분들이 좀 하기는 어려우세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희 병원에 오시면은 제가 해 드리긴 하는데,
인제 방진방독 마스크 자체도 중요하지만 내 얼굴에 잘 밀착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런 부분들을 꼭 착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보호복, 예, 만약에 부득이할 경우에는 긴 소매옷, 긴 바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라텍스 장갑 이상, 뭐 라텍스 장갑이나 나이트릴 장갑,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목장갑은 쓰다 보면은 물 묻고 또는 이제 그 사이사이로 침투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안전화. 왜냐하면 그 안에 인제 못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잔해물에 의해 가지고 또 발을 다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2 차적으로 또 안타까운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화, 그다음에 긴 양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신체를 좀 스스로 잘 보호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혹시나 그래서 피부나 눈, 입에 재가 묻게 되면은 물로 최대한 빨리 씻어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는요, 이런 지침이 있더라고요. Returning home after fire.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민들한테 이게 나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제 화재 이후에 내가 집에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인데, 너무 안타깝게도 인제 전소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집을 지으시거나 뭐 하셔야 될 텐데, 약간 전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이제 지침을 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상황이랑 우리랑은 쪼끔은 다르기 때문에 요것을 좀 제가 각색을 해 가지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만, 만약에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우리 뭐 거주하는 곳이나 내가 생활해야 되는 곳에 뭐 그을음이나 어떤 재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이후에 인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돌아갈 때 재진입 전에 건물의 안전, 구조 점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붕괴가 될 수도 있겠고요. 또 전력선이 살아있을 수도 있고 또 끊어져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또 가스 누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 재진입 전에 사실은 좀 안전이 확보가 된 다음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또 아까 계속 강조드렸던 올바른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 이후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밤에 들어가는 것은 또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이 끊긴 경우에는 낮에 안전이 모두 확보된 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가는 길목에도 신호등이나 표지판 이런 것들이 훼손될 가능성이 높고, 또 도로 위에 잔해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살피면서 서행을 해서 가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음 사실은 완전히 확보되고 나서 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식품이나 용수, 이런 것들이 인제 가장 문제인데요. 아마 대부분의 식품들은 '폐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외부 생수, 이런 것들을 드시는 것이 '당분간은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검사를 받고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만약에 인제 그렇게 해서 들어갔다라고 해서 '내가 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내 공기질 관리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이 인제 환기가 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공기청정기도 이제 헤파 필터가 장착된 공기청정기를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다음에 인제 청소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이 그을음 같은 경우는 이 청소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 이제 올바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진공 청소기 중에서 헤파 필터가 장착된 것을 쓰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자세한 거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재 발생 장소 주변에 다닐 때 또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기인데요. 제가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사진에는 이게 안 돼 있는데, 요런 인제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불똥이 튀게 되면은 이 자체에 그을음이 또 생깁니다. 구멍이 뽕뽕뽕뽕 뚫리면서 여기 인제 분홍색 있잖아요. 뭐 요거는 이제 타 회사 제품인데, 이제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뭐 예를 들면은 인제 사업장에서 용접을 하거나 그럴 때는 이 구멍이 뚫려 가지고 이제 이 기능을
쪼끔 저하시키는 원인들이 되는데 최근에 인제 요런 검정 색깔로 된 새로운 신소재를 사용해 가지고 이제 불티가 튀어도 어 이렇게 이 내부에 훼손이 되지 않는 그런 마스크도 이제 개발이 되어서 이제 아마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재가 발생하고 나서 이제 진화가 되고 나서 내가 돌아다닐 때는 방진 방독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이제 "불꽃이 많이 튄다."라고 하는 경우에 근데 어떤 뭐 "가스상 물질은 많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요게 인제 검정색처럼 예 불티를 막아주는 고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인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내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내가 들어가도 될지 말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이 인제 중요하겠죠. 청소하는 방법인데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경험이 저는 있어 가지고 화재 이후에 뭔가를 인제 닦아 보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재가 다시 공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재물 그래서 재나 그을음을 제거할 때는 적은 양의 물을 뿌리거나 젖은 걸레를 사용해서 이것이 이제 다시 비산되지 않게 습식으로 닦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절대로 일반 청소기 일반 청소기라 하는 것은 헤파 필터가 들어있지 않은 청소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인제 불어내는 강풍 낙엽 청소기가 있지 않습니까? 고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헤파 필터가 장착된 청소기 사용이 필수고요. 잘 모르면 전문 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다음에 물걸레로 닦는 순서로 해야 되는데 제가 닦아 봤거든요. 근데 그을음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거기 이제 어떤 온도에서 붙었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을음이 있는 제품을 제가 싹 세게 닦았더니 마모가 되더라고요, 플라스틱이. 그래서 고런 부분들도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윤희 님께서 "벽도 식초물로 닦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잘 안 닦여 가지고 저렇게 식초물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해야 되고 또 인제 전문 업체에서는 특수 클리너 같은 거를 사용하시는데 절대로 뭐 이렇게 강력한 세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면은 그 좋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감안을 하셔서 닦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밖에 인제 그 화재 후에 실내 환기를 할 때는 문이나 창문 모두 열어서 환기를 한다. 그다음에 식품 용수 같은 경우에는 정전 고온에 노출된 냉동식품들은 사실 의심라면 폐기라고 해 놨지만 제가 보기에는 '폐기를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 재가 묻은 과일이나 물병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폐기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리고 아마 그 해당 지역 거주하시는 지역의 물 공급 상태 공지 확인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요. 뭐 그전까지는 생수를 드시는 것이 좀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는 비닐봉지에다가 재나 쓰레기를 밀폐한 다음에 폐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 위험 폐기물 특히 인제 성면 같은 경우에는 성면 폐기물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아마 알려주실 겁니다. 그래서 성면 폐기물 전문 업체에 의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잔해물 분류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 일반인들이 사실 하긴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가 사실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또 인제 오염된 토양이나 지하수 점검 이런 것들 역시 환경 측정 기관 전문 업체들이 있어서 확인을 받고 사용을 하시거나 드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소지품 세척이나 폐기 기준 이런 것들을 좀 세우셔 가지고 재질이나 또 오염 정도에 따라서 이것을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것을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주민 건강 모니터링 부분인데요. 이 기침이나 호흡곤란, 가슴 통증,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경우에는 병원에 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피부 발진이나 두드러기, 그다음에 눈 충혈, 발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고요. 어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이건 작년이었죠. 8 월에 있었던 이제 어떤 인천의 이제 아파트에서 전기차가 이제 그 화재가 일어난 이후에 어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화재 이후에 주민들께서 "피부 발진이 있어서 좀 힘드셨다." 이런 기사를 보고서 제가 캡처를 좀 해 왔습니다. 이런 일들이 인제 화재 이후에
아까 처음에도 보셨다시피 좀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좀 잘 살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생체에 있는 또 혈액이나 소변에 있는 어떤 대사산물들 아까 VOC, PAH, 금속에 대해서 노출 조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신 건강, 심리적 영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인터뷰 같은 걸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사연도 너무 많고 또 힘드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정신건강이나 심리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좀 건강 여러 가지 건강 꼭 신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그 정신적 건강까지도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굉장히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마 힘드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쪼금씩 이렇게 좀 단계별로 좀 극복을 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몇 가지 정보를 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행정안전부하고 경북도에서는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해서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3월 27 일부터 지금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각 제가 인제 연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그 대표 번호 그래서 뭐 054-840에 뭐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이렇게 각 지자체로 연락을 하시면 어 각 필요한 지원들 또 도와주실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연락을 드려 보시고 제가 여기 QR 코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용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 어 다음으로는 이제 재난 심리 지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인제 제가 담당자분하고 인제 통화를 해본 바 이제 재난 심리 지원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고 요것은 인제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산불 관련된 분들이 이게 특히 인제 영남권 요 가운데 있는 영남권 트라우마 센터 055-520-2777로 연락을 하시면은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정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다고 하니깐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 QR 코드를 제가 넣어 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핸드폰으로 찍으셔 가지고 연결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요약입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제가 설명드렸듯이 유해 물질이 무엇이 탔느냐가 중요하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유해 물질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유해 물질들을 우리 사람이 흡입하거나 노출되게 되면은 단기간뿐만 아니라 장기간 건강 위험이 초래되기 때문에 방진 방독 마스크, 라텍스 장갑 이상 나이트릴 장갑 이런 것들처럼 침투가 되지 않는 그런 장갑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보호복을 착용하시고 또 보호복을 착용하시고 주무시는 곳이나 생활하는 곳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 화재 진압 단계 부터 마지막 복원하고 복귀까지 전체적으로 '유해 물질 노출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저도 만들진 못했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제 지역 사회 그리고 인제 정부 그리고 각 기관 간의 협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저희 연구하는 사람들은 연구를 잘하고 어 또 행정 지원하시는 분들은 행정 잘 지원을 하셔 가지고 주민 건강 모니터링 그리고 또 "위험한 건 위험하다. 아닌 거는 괜찮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 드리는 교육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이렇게 나눈 정보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처가 굉장히 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저희 산업환경보건 또 직업환경의학 하시는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또 저희가 뭐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저희도 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밖에도 사실 지금 여러 과정 속에서 소방 공무원분들이나 뭐 행정 공무원분들 또 자원봉사자분들 뭐 그 밖에도 다양한 분들께서 지금 뭐또
뭐 후원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뭐 기부도 많이 해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것들이 잘 극복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 볼까요? 어 첫 번째로 인제 저령 대형 산불은 아니더라도 일반 화재에서도 인제 이 "마스크는 어떻게 써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인제 제가 요걸 하나 가지고 나와 봤어요. 요거는 인제 굉장히 다양한 회사 제품들이 있는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저희 집에 놔두고 있는 비치해 둔 겁니다. 보통 이거는 유효 기간이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정도 되니깐 하나 사 두시면은 뭐 사용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요 인제 뭐 회사는 뭐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화재용 긴급 대피 마스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뭐 잠깐 쓸 수 있는 겁니다. 그 대피하는 동안까지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같이 사시는 분들 뭐 숫자만큼 구비해 두시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요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KF94 마스크는 사실은 이 화재 상황 그 주변에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되진 물론 안 쓴 거보다는 낫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런 방진, 방독 마스크를 같이 되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직업환경의학과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예 직업환경의학과 같은 경우에는 인제 저희 학교에도 의과대학을 6 년을 다니시고 그다음에 1년 인턴을 하시고 4년 동안 어 전공의 과정을 거치시면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과정을 시험을 보고 이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 때문에 '내가 아픈 것 같다.' 또 '환경 때문에 내가 아픈 것 같다.' 뭐 이런 일들 때문에 많이 오세요 지금도. 그래서 어 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이 인제 오시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 뭐 기부들 많이 하시죠. 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좀 산림복구에 많이 사용 쓰여지고 또 피해를 보신 분들이 조금이나마 좀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분이 맞습니다. 김홍춘 님. 이 성분이 많이 다른 거는 이제 연구를 통해서 많이 밝혀졌고요. 사실은 이 성분에 따라서 우리는 그동안 이제 크기에 따라서만 좀 분류를 했었는데 이 성분에 따라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성분들이 무엇이 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더 우리가 그 방진방독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김광석 님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인트 칠하는 알바를 3달 정도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어 뭐 3달 정도 인제 어떤 방식으로 하셨느냐도 중요하고 그 페인트에 뭐가 들어 있는지도 좀 중요한데요. 마스크를 이 방독 마스크라고 해서 보통은 요 앞에 부분 이제 이 카트리지 부분만 인제 착용을 하게 되는데 뭐 특히 인제 수성 페인트 같은 경우는 어 좀 그래도 독성이 좀 낮은 물질들을 쓰기 때문에 좀 독성은 좀 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그런 걱정이 되시면은 이제 가까운 직업환경의학과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을 옛날에 했었는데 혹시 지금 건강 상태가 우려돼서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님들께서 잘 진료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체 주기 같은 경우는 그 전혜주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그 교체 주기는 이제 쪼금씩 다 다릅니다. 보통은 뭐 계산을 해 봐야 알긴 아는데 뭐 그 산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번 출동했다가 돌아오시면은 바로 교체를 해야 되는 정도로 고농도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주기적으로 갈아 줘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제 뭐 3 개월도 쓰기도 하고 잘 보관되면 6 개월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다 답을 드리기가 좀 쉽지는 않았었는데 몇 가지 인제 피디님께서 골라 주신 거에 대한 답을 드렸고 혹시 뭐 제가 좀 시간이 없어서 답을 많이 못 드렸지만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피디님 여기 마지막 슬라이드 좀 띄워 주시겠어요? 네. 여기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QR 코드 찍으셔 가지고 사이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뭐 한 1 시간 동안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많은 분들께서 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루속히 우리 산불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어 회복을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산불로 돌아가신 또 분들의 명복을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